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종입니다. 이번 주 ETF 시장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로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6천억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이고 있는 패턴은 대형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비한 ETF로의 자금 유입인데요. 일단 미국 대형주라든가 대형주 전반 그리고 해외 대형주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지난 한 주도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괜찮으면서 색깔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우선 그 사이즈별로 봤을 때는 소형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하단에 이제 IWM으로 나타나 있는 러셀 2000 ETF가 한 주 동안 6.7%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가 좀 둔화된 가운데 지방은행 ETF인 KRE 그리고 바이오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채권 시장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지체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시장이었다.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보이는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위입니다. 네, 1위에서 5위까지를 모두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BKCH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ETF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21.9%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영향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관련 ETF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뒤이어서 이제 하락률 상위 보시면요. 네, 지난주에도 하락을 했었죠. BDI 운임지수 ETF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29% 하락을 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금강주 등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중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BDI 운임지수 ETF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차트 보시면 최근 1년의 주가 등락률입니다. S&P 500 역시도 이제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올랐지만 그것들을 이제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BDI 운임지수인 이제 BDRY라는 ETF인데요. 거의 이제 정말 지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급등한 이후에 최근 한 달 동안 약 5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락을 했을까?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이 BDI 운임지수, 벌크 드라이 인덱스는 배 이용료입니다. 내가 배를 이용하고 싶을 때 내는 이용료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BDI 운임이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벌크선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거대한 배가 이제 벌크선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어떤 여객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컨테이너선과는 다르게 원자재들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여기 그냥 통으로 그냥 랑겐락 같은 그런 통에 이제 원자재를 담아 다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세계 최초의 어떤 LNG 추진선인 HL 그리노는 길이가 292m에 달합니다. 굉장히 크죠. 63빌딩보다도 더 큰 크기인데 이렇게 거대한 배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혹은 시멘트 혹은 곡물과 같은 원자재들을 말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통으로 담아 다니는 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DI 운임지수는 이 요금지수 하나가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다니는 26개 노선의 가격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숫자고요. 자, 여기 화면 좀 보시게 되면 BDRY ETF의 편입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파나막스라든가 케이프 사이즈라든가 혹은 수프라막스 이런 것들은 다 배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BDI 지수가 많이 빠졌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정말 하늘을 모르고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하던 것들이 왜 반토막이 났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철광석의 물동량이 둔화된 것에 있습니다. 중국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광석의 물동량 자체가 좀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어떤 물동량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벌크선 물동량 총량은 약 54억 8천만 톤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시 말해서 2021년 대비하면은 약 1.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 증가율 자체가 좀 둔화가, 물론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율이 다소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붙었던 어떤 가수요라든가 혹은 투기적 수요까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시장이 돌고 도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배 요금이 치솟고 배를 정말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것들이 기사가 굉장히 도배가 됐었는데 최근에서 보면 이제 또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어떤 기회를 또다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운송 관련된 ETF들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임지수 ETF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의 이제 운송 ETF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 ETF가 있는데 BOAT, 배를 나타내는 걸 연상하는 이제 보트입니다. ETF들도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운송 관련돼서 해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상장된 ETF는 없지만 운송이라든가 혹은 산업재 ETF에 국내 해운 종목들이 약 2에서 30% 정도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렸던 BDI 운임지수 ETF 같은 경우는 S&P 500 대비하면 변동성이 8배 정도 높습니다. 굉장히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뒤이어서 오늘은 분기 배당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는 분기 배당 ETF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분기 배당 혹은 미국의 배당 ETF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이유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배당 ETF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당 금액 측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2개 내지 3개 정도 가져갔을 때 한 개 종목에서 배당을 삭감했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대신에 우리가 ETF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은 종목들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분배락이라고 해요.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배당락인데 이 분배락이 나오고 배당금이 실제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락이 나오고 배당금이 내 계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2일 정도입니다. 반면 S&P 500은 평균적으로 약 21일 정도 소요가 되고, 마지막으로 미국 상장 배당 ETF들은 평균적으로 5.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미국 상장 ETF들은 약 0에서 10일 사이, 좀 더 말씀드리면 2에서 10일 사이에 배당이 대부분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 ETF들은 3, 6, 9, 12월에 배당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미리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용어들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일은 우리가 알려주는 날입니다. 운용사라든가 회사에서 우리 언제 배당을 드리고 얼마를 드릴 거예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 날이고요. 분배락일은 배당락일과 마찬가지로 배당이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배당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분배금 지급일은 말 그대로 이제 배당이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국내는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쳐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한 2에서 3일 정도 기간이 좀 더 소요는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분배락일입니다. 말 그대로 분배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까지, 적어도 전날까지는 해당 ETF라든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1월 10일이 분배락일이다, 배당락일이다. 그러면은 11월 9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해야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에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배당 ETF들
리스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참고로 이제 운용사들은 ETF의 어떤 배당 일정들을 1년치를 미리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뱅가드 US ETF 디비던드 스케줄,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미국 ETF의 배당 스케줄, 2021년 스케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PDF라든가 엑셀을 통해서 ETF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오른쪽처럼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엑스 홈페이지인데 오른쪽처럼 1년치의 어떤 배당 일자들을 개별 ETF별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일정 체크도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배당을 꼭 받고 싶다, 최대한 빠르게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서 가급적이면 배당을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날짜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분기 배당 ETF들 제가 배당률이랑 그리고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있는 VNQ 같은 경우는 이제 리츠, 그리고 XLF는 금융 섹터, KB는 이제 은행주 ETF죠. 이런 것들 일정들 살펴보실 수가 있고, 혹은 배당 성장 ETF라든가 혹은 이제 에너지 섹터 ETF들 이런 것들도 일정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가 추가적으로 이제 월배당 ETF들도 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당 락일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커버드콜 ETF인 QRD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좀 배당 락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넘어가서 이제 저변동 고배당 ETF인 SPHD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락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이어서 또 배당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좀 빠르게 넘어가면은 네, 스타벅스라든가 혹은 이제 인덱스 산출 기관이죠. MSCI 그리고 비자 이런 종목들 배당이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배당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덱스 산출 기관인 MSCI 같은 경우는 약 30%대 정도의 배당금 증액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